한 주간의 핫 이슈를 속 시원하게 파헤치는 방송, 이거 개판 어문전이구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BS 노컷 뉴스의 개판 기자 김대훈이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속 시원한 아주 속 시원한 우리 곽인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여기자 곽인숙입니다. 야, 오늘의 주제를 또 궁금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동계 올림픽. 그래도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특별하게 스포츠 이슈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스포츠 기자의 절대 강자, CBS 노컷 뉴스의 체육팀장을 맡고 있는 임종률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종률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 취재를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주차 적응도 안 됐는데 여기를 또 나오라고 해서 굳이 또 제가 굳이 또 나왔습니다. 알았어. 쉽게 말하면 개고생했다. 그렇지. 개고생했다. 혼자 가서 개고생한 거지. 남들은 또 못 보는 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보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나중에 보람도 또 있었죠. 보시고 22번째 개판 오문전 주제는 그래서 저희가 잡은 게 아쉽다 김연아, 잘 가라 안현수, 앙대요 이상형이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앙대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김연아. 역시 김연아. 피겨스케이팅의 절대 지존이었죠. 여왕이었는데 은메달에 그치는. 어떻게 보면 수모죠. 안타깝죠. 열받고. 임종률 기자. 네. 임 기자가 볼 때 소트니코바냐, 동설지 직접적으로 김연아냐, 뭐 그냥 판단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경기가 끝나고 외국 기자들이 이제 한국 취재진을 보고 하는 얘기가 유감이다, I'm sorry. 그다음에 이건 스캔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봤을 때 누가 과연 진정한 금메달리스트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출신인데 재팬타임스의 영자 신문에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잭 갤러거. 그 사람이 첫 문장의 표현이 이겁니다. 유나킴 랍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Get robbed. Thursday night. 그렇죠. 제목 자체가 김연아의 금메달을 훔쳐서 소트니코바에 갖다 줬다. 스케이팅 심판들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전 세계가 그거는 다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왜 우리는 그걸 못 썼을까요? 제 기사를 안 읽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 기사 썼습니다. 그렇지. 날카로워. 어쨌든 한 번은 좀 점검해 보시고 우리 대충 하면 안 되겠어. 알겠습니다. 점수가 발표되고 금메달 확정되고라도 심판지를 바로 만나서 하는 게 엄격히 피겨에서는 금지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트니코바는 막 울면서 그 러시아 그 심판관하고 심판진하고 포옹하면서 그 자체가 벌써 다 끝난 거 아니냐, 심판이 쿵짝쿵짝 끝난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다른 얘기가 그렇죠.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그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이 과정을 봤습니다. 심판들이. 그렇죠. 김연아 선수 경기할 때는 그러니까 점수가 가산점이 올라갔다가 다시 깎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올라갔다 트리플 플립 점프할 때는 가산점이 제로였어요. 그 완벽한 점프가. 근데 소트니코바 선수 연기를 한 다음에는 점수가 조정이 막 되더니 올라갑니다. 조금씩. 그 점수를 조정하는 그 테크니컬 컨트롤러, 기술 그 조정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죠. 그래서 지금 심판 구성을 갖고도 엄청 말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러시아 연맹 뭐 회장의 부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그 러시아의 입김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말씀해 주셨는데 푸틴이 현재 러시아 대통령인 건 아시잖아. 그죠? 블라디미르 푸틴. 이미 피겨에서는 자국 금메달을 하기를 정해놨다. 이 유럽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통용되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단체전에서 러시아가 금메달을 땄죠. 금메달을 딴 다음에 율리아 리프린치카야를 따로 불러서 독대를 합니다. 독대를 해서 푸틴하고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금메달을 따야 된다. 그러니까 이 16살 소녀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힘 좋은 그렇죠? 그 권력이 굉장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푸틴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내가 이제 푸틴의 여자가 됐구나. 이게 또 뭐야? 그래서 굉장히 고도하고 건방지게 나간 겁니다. 그게
푸틴의 플랜 A였죠. 근데 그 부담감에 엉덩방을 찧었죠. 쇼트 프로그램에서. 그러면서 5위까지 내려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작전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푸틴은. 그 플랜 B가 바로 뭐였느냐? 소트니코바였죠. 소트니코바가 러시아로서는 다행히 실수 없이 연기를 펼치면서 쇼트 프로그램에서 김연아와 0.28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 거예요. 이 정도면은 프리스케이팅에서 승부를 걸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점수가 거기로 몰리게 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네. 곽 기자. 네. 아무리 몰라도 네. 이건 우리가 랍당한 거란 말이야. Wrapped by Russia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연맹은 뭐 곤바옵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빙상연맹 그리고 대한체육회에 물어봐서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대응을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 그래서 그 우리 대한빙상경기연맹이 ISU에 질의를 합니다. 칭칸타 회장에게. 이거 판정에 문제가 없었느냐. 그러면은 칭칸타 회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없다 그랬겠죠. 문제가 없다.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우리 체육계 그리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했던 조치입니다. 보면 아무튼 최소한 여왕의 마지막 대회만이라도 본인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모습 협회 차원에서 연맹 차원에서 해줘야지. 물론 외교력, 물론 국력이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는 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민대 여왕이 지금 150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 금메달 되찾아오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 또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게 또 올림픽 정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금메달을 안고 그래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또 대한민국 또 감동했지 않습니까? 아쉽지만 또 저희가 또 이렇게 Let it go 가시고요. 또 안타까운 장면이 또 있었어요. 네. 누굽니까? 안타까운 이야기. 빅토르 안. 한국 이름 뭐죠? 안현수. 그렇지. 현수. 3관왕을 했어요. 무려. 그렇죠. 3관왕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메달을 안현수 선수가 귀화를 하지 않았다면 무려 7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12등 했잖아요. 우리 13위. 13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현수가 반절을 올려놨죠.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용병들을 통해 따낸 금메달 5개잖아요. 그 중에 3개를 안현수가 땄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빅토르안이 땄는데 저는 그러면서 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솔직히 안현수는 예전에 귀화하고 이랬을 때부터 계속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안현수가 귀화는 할 수밖에 없는 배경 뭐 이런 거는 또 다 궁금해합니다. 저도 그렇죠. 궁금해요. 진짜 파벌인지 아니면 진짜 순위 조작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유를 찾아서 러시아를 간 건지. 안현수는 한국 그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황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안현수도 굉장한 혜택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실력이 좋으니까. 그 전에 16살 때 안현수가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에 대표 선발전 없이 나갑니다. 네? 그건 엄청난 혜택이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빙상연맹이 파격적으로 16살밖에 안 되는 안현수를 내보내서 1000m 경기까지 출전을 해요. 안현수가. 그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안현수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3관왕에 올랐죠. 그리고 2007년까지 세계 쇼트트랙계를 휩습니다. 완전 휩쓸어. 그래서 쇼트트랙 황제에 군림을 하게 됐죠. 근데 2008년 1월 달에 안현수가 성남시청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 만에 무릎 부상을 당하게 돼요.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발전을 하는데 안현수가 수술을 마치고 복귀하는 그 대표 선발전을 할 때까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현수는 부상 여파도 있고 훈련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근데 그걸 두고 안현수의 아버지 안기원 씨는 이게 안현수를 고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정을 무작위로 조정을 하고 연맹이 그런 꼼수를 부렸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아닌 것이라고 안현수가 직접 밝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자기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택했던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거는 그 안현수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또 파문을 일으키고 기자들이 많은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왜냐면 제가 또 금메달을 땄으니까 거기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파벌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파벌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아무튼 뭐 우리 체육계의 파벌 이런 문화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는
예전에도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추성훈 알잖아요. 추사랑 아빠. 그 추사랑 아빠.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한때는 피눈물 흘렸죠. 피눈물 흘린 거 그 일본으로 가서 일본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아시안 게임 때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다 한 판으로 이겼어요. 정말 그런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그렇죠. 유도의 메카 용인대 출신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추성훈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예전엔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빙상만 놓고 봤을 때 한 체대 비한 체대 이런 그 파벌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고 그래서 심지어 같은 대표팀의 선수들도 따로 훈련을 받습니다. 같은 대표팀이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죠. 미친 거, 그게 뭔 팀이야? 그렇죠. 그래서 빙상 연맹이 어떻게 선발전 방식을 변경을 했냐면은 순위가 아닌 개인 기록으로 이거를 뽑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쇼트트랙이라는 거는 기록이 중요한 경기가 아니에요. 뭐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시간으로 대표를 선발했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그 파벌주의라든가 이런 병폐를 뿌리 뽑으려는 어떤 일종의 전시행전이라고 봐야죠. 전시행전. 태권도에서도 정체전 선발전에서 심판이 아주 대놓고 부당한 판정으로 해가지고 패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장 관장이었나 봐요. 아버지가 자살하고 그랬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계에 부조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라는 원인이 된 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지난해에 나왔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문체부 신년 업무 보고 자리에서 안 선수 문제가 파벌주의, 줄세우기, 심판 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린 부조리와 구조적인 난맥성에 의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박 대통령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싶어요. 솔직히. 지난번에 그 서청원 의원 공천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 반발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이거야말로 파벌이고 줄세우기고 부정이죠. 어떤 당내에서의 경선도 아니고 정말로 나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친박의 대표 주자인 서청원이라는 사람을 공천을 한 거잖아요. 본인조차 정말 파벌에 의한 것을 하면서 이렇게 뭐 체육계 부조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는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굉장히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스포츠계의 파벌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의 파벌 문제 빨리 개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말씀 잘했네요. 고무줄 원칙 이런 게 있네요. 정치판의 파벌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한 건 했어. 이거 잘리면 안 되는데. 박동처럼 녹색 옷 입고 나오고 초심 잃지 않겠다. 네. 녹색 옷. 녹색 옷.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박 기자부터 이번에는 하시죠.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연아 선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본인이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아름다운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칙 말로만 하지 말고 고무줄 원칙 집어치우고 정말 제대로 된 원칙으로 정치권에서 파벌과 줄 세우기를 좀 혁파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저는 어쨌든 체력은 국력이다. 국력도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푸틴만 잘난 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창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세 번의 도전 끝에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올림픽 정신, 페어플레이. 그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사회. 네, 공정사회. 페어플레이 정신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평창의 꿈을 꼭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 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주 인생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많이 들어서 지었겠지만 레리꼬라는 힌트 네. 겨울왕국을 저희가 포스터를 펴내냈습니다. 자 보시죠. 아주 좋아요 이번 포스터. 짜자잔! 오, 네! 너무 예쁘다. 임 기자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너무 예쁘다. 네. 저 왼쪽이 연아. 유나 캠. 옆에가 상화. 빙속 여제. 빙속 여제. 피겨 퀸. 피겨 퀸. 그러나 아쉬운 금메달. 여기 러시아 우리 술록입니까? 우리 네. 빅토르. 여기 빅토르안 태우고 열심히 가고 있어. 그 뒤로 우리 대한민국 비상연맹. 아이고 임마 이천수야. 아쉬워 임마. 잘 가라. 이렇게. 그리고 굿바이.
안현수. 그렇죠. 이걸 한번 저희가 아주 잘 만드셨네요. 이번에. 자, 이제 이분들 레디고 해드려야 됩니다. 보내드려야 됩니다. 잘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 민심 패러디는 겨울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임종윤 기자, 그래도 개판원 군전 첫 출연하셨는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이름만 들어서는 정말 개판인 줄 5분만 알았지. 준비를 하고 개판인 줄 알았지. 바로 5분 전에 집 앞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니까.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어쨌든 대단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월드컵도 또 불러야죠. 월드컵 우리 브라질에서 할 거야. 오! 저 위에 유가스 폭포 하나 이게 딱 배경에 완전 좋은데 포포 촥 해가지고 자, 축구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네, 지금까지 그 소치 올림픽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소치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말로 저희가 끝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뜻으로 저희가 러시아 말로 하겠습니다. 스파시바!